RF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팟.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팟 진행의 RFA 자유아시아 방송 진기자 진민재입니다. 일단은 또 오늘 얘기 나눌 분들 함께 만나봐야 될 텐데요. 김지수 기자, 김수경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수경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니 근데 무엇보다도 여기 워싱턴 지역이랑 한국도 올해 초 들어서 새해 벽두부터 정말 많은 눈이 내렸잖아요. 네. 저는 지금 이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애들이 눈이 많이 내렸다고 지금 뭐 1월 초에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네, 계약을 네. 하고 나서 하루도 학교를 안 가고 방학이네요. 사흘 내리 그러니까요. 어머니 이주- 좋으시겠어요. 언니 2주 방송을 했는데 지금 또다시 계약 이후에 사흘 내리 학교를 안 갔잖아요. 와. 아니 솔직히 한국 같으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엄동설안해도 학교는 꼭 가야 되지 않아요? 김지수 기자? 눈이 오나 비가 오나가 다 뭐예요? 심지어 아프고 열이 나도 막 학교 못 가겠다고 하면 엄마가 막 등짝 내려치면서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라. 뭐 맞아요.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라. 죽어도 이런 학교 가서 게 죽어라. 있잖아요. 네네. 근데 계약하고 이 눈 때문에 학교를 안 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김수경 씨. 북한에는 특히나 눈이 많이 오고 네. 날도 엄청 춥잖아요. 네네. 이럴 때 학교 안 가고 그런가요? 뭐 어떤가요? 그러게요? 아니, 눈이 뭔데 했습니까? 역시 아니, 거기도 그렇군요. 비바람이 몰아치워도 학교는 가야 됩니다. 한국이랑 똑같네. 똑같아. 진짜 이렇게 눈길 헤치면서 학교 가거든요. 푹푹 빠지면서 저도요. 형 동생 손잡고 같이.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지, 야 너랑 올 때도 둘이 손잡고 와라 그러죠. 그죠. 무조건 가야 됩니다. 장화 신고 우산 쓰고. 그렇죠. 뭐 우리는 장갑 한 몇 개 껴야 되거든요. 거기 추우니까 안에다가 가락장갑 끼고 겉에다가 벙어리 장갑이라고 해서 손가락이 네. 없는 장갑 또 껴야 돼요. 그렇게 꽁꽁 쓰고 그다음 모자 쓰고 수건 돌려 쓰고 그리고 눈알만 이렇게 딱 내놓고 요리 가죠. 이 진짜 한민족이라는 게 여기서 딱 나오네요. 통하네요. 학교는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북한은 말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맘 놓고 학교를 가고 싶어도 이거 형편상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참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바로 직업병인가 봐요. 왜요? 사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집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창밖으로 펑펑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는데 야 잠깐만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저는 점심시간만 되면 엄마 오늘 점심 뭐예요? 이러고 있을 때 지금 김지수 기자는 삼십밥당 거의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눈이 많이 와서 재택근무로 저희가 전환이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눈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전처럼 마냥 그 하얀 눈이 좋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북한에 있는 주민분들은 요즘에 땔감 구하기도 어렵다는데 힘들겠다. 이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직업병인가 보다. 맞네요. 직업병 맞네요. 김 기자 같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코끝이 찡해.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정말 이쁜 눈인데 저희 동네는 또 동네가 너무 좋아서 눈썰 매장이 있어요. 그래요? 예, 아이들이 난리 났어요. 어. 다른 동네에서도 차 끌고 스키복 입고 아이들이 썰매도 가져오고 보드도 가져오고 저도 썰매 탔거든요. 우와, 오. 놀러 가야겠다. 앞집 썰매 빌려다가 네. 저도 썰매 탔어요. 근데 그거 소리 지르면서 썰매 타는데 그게 통쾌하지가 않았어요. 야,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즐기는데 고향에서는 정말 땔감 걱정. 네. 그냥 있어도 추운데 이렇게 눈이 내리고 하게 되면 도로가 막히고 하게 되면 장사 다니기도 힘들고 바깥에서 야외 장사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힘들고 끼니 끓이고 난방 이게 그래. 배고프기 때문에 더 춥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참. 예, 옛날에 저희 때는 어느 정도 할머니 집에서 식량을 가져오게 되면 온 겨울 뜨끈뜨끈하게 그 장작 떼면서 석탄 떼면서 그 큰 솥에다가 통강냉이랑 예, 콩이랑 넣고 엄청 구수해요. 쫑이 그 가마에서 불불 끓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불을 떼는 김에 그냥 통강냉이 죽을 푹 끓이는 거예요. 엄청 구수하고 맛있어요. 그럼 그게 끼니도 되고 간식이 돼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게 사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참 아무튼 지금 북한 주민분들 그렇게 힘들게 지내시는 건 물론이고 또 사실 한국에서는 이 눈이 내렸는데 그 눈을 맞으면서 또 정치권이 좀 혼란스러워서 눈을 맞으면서 뭐 이렇게 서로 찬반 집회 뭐 이런 걸 하면서 또 그 도로에서 힘들게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겨울이네요. 네. 이거는 겨울. 정말 미국이나 한국 뭐 북한 등등 두루두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또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날은 춥지만 마음만큼은 좀 함께하는 따스함으로
자, 그렇게 그런 마음 장착하고요.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북한 여권 파워. 이 정도밖에 못합니까? 이 정도밖에 못합니까? 아니 파워는 모르겠고 북한에 여권이 있었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와. 여권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북한에서 여권을 한 번도 발급받아 보신 적이 없는 거죠? 여권 됐고 거기는 통행증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이 동네 저 동네 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여권이 다 뭡니까? 아이고 참. 그럼 이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네. 우선 최근 보도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투자시민권 컨설팅 회사 중에 가이드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 가이드사가 최근 2025 전 세계 여권 순위를 공개했는데요. 여권의 영향력 순위를 공개한 거죠. 네. 북한이 199개국 중 101위. 101위를 기록한 겁니다. 그 101위. 일위- 좋은 거가 나쁜 일위처럼 거야. 어쨌든 순위권 안에 들었네요. 101위. 아닙니다. 이게 공동 순위까지 포함된 거라서 네네. 북한보다 여권 순위가 낮은 나라는 몇 개냐면요. 네. 네팔, 방글라데시, 즉 방글라데슈, 팔레스타인, 소말리아, 예멘, 파키스탄, 이라크, 시리아, 즉 수리아죠.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9개국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만요. 101위? 다시 말하자면 북한 여권 영향력 지수는 여전히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199위에서 101위에서 뭔가 그래도 중간은 갔네라고 그쵸, 생각을 그쵸. 했는데 예. 그러면은 지금 199개 중에서 뒤에서 10등. 맞습니다. 야, 정말 최하위 수준인데. 지금 비웃으셨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이 정도밖에 못합니까 정말? 뉴스팟 이 북한 여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나라 있긴 있나요? 어딘가요 대체? 네, 있습니다. 199개국 가운데 북한 국적자가 무비자나 도착비자를 입국할 수 있는 국가와 송령은 모두 39곳이었는데요. 먼저 무비자, 즉 북한 여권으로 비자가 면제되는 나라는요. 쿡 제도, 도미니카, 감비아, 가이아나, 아이티, 키르기즈스탄, 미크로네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등 9개국이고요. 잠깐만요. 이거 우리 북한 주민분들이 들으시면 일단은 여권을 발급을 받고 이 갈 때를 정해야 되는데 나라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 좀 생소한 나라들이잖아요. 좀 쉬운 쿡 제도, 수리남 뭐 이런 데가 있다. IT 이런 데가 있다는 거. 네. 네. 그리고 또 도착 시 바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착 비자를 허락한 나라들이 있는데요. 네네.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즉 방글라데슈, 볼리비아, 부룬디, 캄보디아, 잘 알죠? 캄보자를 포함한 총 29개국이 있었습니다. 또 북한 여권 소지자가 전자여행 허가 ETA라고 하는데요. 네. 이걸 신청한 후에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에는 케냐가 있습니다. 케냐. 도착 시에 일단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나라. 볼리비아, 캄보자. 네, 잘 들으세요. 볼리비아, 캄보자. 아이고 네. 북에서 들으시고 여권 받고 바로 그냥. 가면 되니까 일단 허락 안 받아도. 네. 근데 제가 이 나라들의 목록을 지금 쭉 보니까 예. 이게 북한 국적자가 무비자와 도착 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 중에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많네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뭐 주변 아시아고 그다음에 오세아니아면 저기 오스트랄리아 그쪽인가. 저 북한에서는 오스트랄리아라고 하거든요. 그 호주를 네, 오스트랄리아 그쪽 동네 정도네요. 맞습니다. 눈썰미가 있으시네요. 딱 알아보시네요. 네. 근데 이렇게 아프리카 국가가 많다는 거는 아무래도 북한이 아프리카랑 좀 이렇게 친하고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고모부가 아프리카로 일하러 갔다 오셨거든요. 여기 무비자의 의미는 그냥 가서 일하러 가기 쉽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서 노동력 수출. 여권 일단 주고 가서 도착 비자를 또 주니까 네, 합법적으로 네, 네. 일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타국을 밟아보는 사람들은 대개 해외 노동자나 또 일부 그냥 국소수 유학생들 그리고 외교관들이잖아요. 네네. 또 가끔 그 국제대회 참가자들이 대부분이고 사실 나머지 주민들은 평생에 기회라는 게 주어지지 않죠. 네. 저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일반 서민이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여권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구경조차 해본 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시는군요. 아이고, 그냥 통행증이 있으면 좋겠다. 지방 사람들은 평양에 한번 가는 것도 야 너 평양 가봤니? 그 싸울 때 유치하게 그래요. 너 평양 가봤니? 하면 쭈그러들어요. 나 못 가봤는데. 이런. 평양 못 가봤거든요. 그럼 저는 가봤거든요. 무려 2번 가봤거든요. 야 나는 2번이나 가봤다. 머저리 같은
같은 게 너가 안 논다 이래요. 진짜 그렇구나. 실제로 그래요. 어. 얼마나 유치하나. 근데 여건이 평생 한 번도 외국에 나갈 기회가 없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공식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이 외교관은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 유럽을 북한에서 구라파라고 했거든요. 아, 구라파 맞아요. 예, 구라파를 가고 싶었어요. 제가 거기서 그 인상 깊게 읽었던 그 아동문학 소설 작품이 네. 그 사자와 마녀와 옷장. 아, 예. 오즈의 마법사 오즈의 말씀하시는 마법사. 거구나. 아, 네. 오지의 마법사? 어떻게 제가 찾아보니까 무슨 뭐 네. 나냐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꿈이었어요. 내 책장을 가지고 책장문 드르륵 열면 저기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있는. 그 저는 이렇게 한국에 와서도 그렇고 전 여기 와서도 그래요. 만약 제가 언젠가는 내 집이 있게 되면 책장을 이렇게 해서 책장 샥 열면 다른 세계. 한 번 더 이러면 또 다른 세계. 그런 거 난 저는 아직도 꿈꾸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아유 정말 어릴 적 먼 데로 다녀왔네요. 그래요. 참 어릴 때 꿈꾸는 것만도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밖에 나오니까 우리 저기 대한민국 여권 그리고 우리 미국 여권 갈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바깥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널리고 천지로 널려 있는데 항상 보면 북한 내부 뉴스에는 뭐 우방국들 소식 전할 때도 늘 자연재해 소식, 뭐 사고 났다, 집회한다, 뭐 이런 거만 보도를 하잖아요. 맞아요. 예, 제가 북에서 노동신문을 계속 정말 애독자였거든요. 네. 집에 오면 제가 신문거지에서 신문 들여오는 사람이 저였어요. 우리 집에서는. 그러니까 아버지 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봐요. 제가 먼저 보고 다시 샥 해서 아버지 책상에다 다 올려놓거든요. 그 신문이 김수경 씨를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절대로 맞습니다. 그 노동신문은 겨우 6쪽밖에 없어요. 6면까지 나오는데 그 마지막 6면부터 봐요. 6면은 세계 소식, 국제 소식이고 그다음에 5면이 남조선 소식이에요. 그래서 남조선 소식이 제일 재밌거든요. 그래서 아껴 봐요. 그래서 국제 소식부터 봐요. 그 국제 소식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뭐 어떤 큰 산불이 났다. 맞아요. 보험 사기 났다. 네. 뭐 살인 총기 사고가 났다. 네, 전염병이 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북한 국내 소식 보게 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당정의 말씀을 받들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는 모두 그냥 뭐 생산을 초과 수행했고 혁명적으로 일을 했고 뭐가 어떻게 아름답고 이런 말만 나오거든요. 그렇게 노동신문을 보게 되면 북한은 정말 한없이 좋은 지상나건 아름다운 나라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자본주의 국가들은 정말 그 자본주의 썩어병든 사회 그렇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 우물을 벗어나면 위험해 이거네요. 맞네요. 북한 밖은 위험해. 이런 걸 좀 북한 밖은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근데 이런 그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소식들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일단 북한은 101위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여권 파워. 네. 그러면 좀 전 세계 여권 파워가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딘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어디냐면요. 195개국에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싱가포르가 오, 싱가포르. 여권 순위 1위를 와. 차지했습니다. 역시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가 1위군요. 네. 아, 부럽습니다. 그럼 한국 어디 갔어요? 네, 한국 순위도 좀 궁금하시죠? 네. 한국은요. 싱가포르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오, 제가 알던 때까지는 알았어. 3위였는데 2위로 올랐군요. 그새. 네, 한 단계 더 올랐는데요. 비자 없이 193개국에 입국이 가능한 일본과 스페인, 즉 에스파냐와 공동 2위를 기록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래서 2위군요. 네, 그리고 이어서 유럽 국가죠.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즉 도이칠란드,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3위에 올랐습니다. 잠깐만. 빠진 나라 있지 않아요? 빠진 나라. 그러게요. 전 미국이 궁금한데요. 왜냐면 그쵸. 제가 지금 워싱턴에 있잖아요. 미국 여권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미국은요. 188개국에 편리하게 입국이 가능해서 7위에 올랐습니다. 와, 네. 7위. 네. 낮은 숫자가 아니에요. 낮은 순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는 근데 의외로 미국이 1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순위를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뭔가 파워가 있는 나라인 만큼 또 또 뭔가 강하게. 또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아, 여기는 되고 아니고 있는 것 제한해서.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실 것 같은 게 그렇다면 제일 낮은 순위는 네. 어디냐라고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1등? 네, 약간 꼴찌. 네, 제일 낮은 순위는요. 아프가니스탄 여권이 26곳만 쉽게 입국할 수 있어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많이 아프다. 많이 아프나. 많이 아프가니. 이런 개그를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잘라주세요. 뉴스팟
그런데 해외에서 살아본다는 이 자체가 사실 정말 시야가 트이는 세계관이 확 넓어지는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북한 주민들 중에서 해외 공관 근무 중에 탈북을 해서 한국이나 제3국에 정착하는 북한 외교관들이 꽤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재작년에는 엄청 많았죠. 네, 작년, 정말 재작년. 수두룩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아마 그 코비드 그 사태 이 코비드 이후에 북한에서 그 국경이 봉쇄되고 일반인들이 나올 수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미 밖에 나와 계시는 분들 네. 북한 라지를 보니 북한 상태를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아마 싫어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북한 외교관 분들이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건 북한 안에만 있었을 때 미처 몰랐던 이 자유로움을 맛봤기 때문이라고 그럼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도 저희 자유아시아 방송 주간 프로그램이죠. 류현우의 블랙북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네. 사실 북한보다는 너무나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줄 몰라요. 상대적으로 한국에 와서 거기에 있을 때 저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야, 우리도 저렇게 한심하게 살았댔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또 북한에 비하면 또 해외에 나와 있을 때가 정말 좋거든요. 네, 저도 봤는데요. 지난해 고위급 탈북민 6명이 그 한국의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의 핵심 계층 구성원들 사이에 체제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다. 네, 김정은 체제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탈북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식만큼은 나와 부모님처럼 살게 하기 싫었다. 아직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북한 외교관들 중에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가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 고위급 간부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 중에 이렇게 뭐 목선 타고 탈북하고 하는 분들도 요즘에는 내 자녀만큼은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열망에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북한 주민들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하면서 대량 탈북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때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떠나야지 하고 떠난 거 아니에요. 저 포함 저도 그때 나왔는데요. 그때 이 나라 싫어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대개 강을 건너서 저기 중국은 돈 잘 된다고 하니까 저기는 식량이 많다고 하니까 가서 친척 집에 가서 손을 벌리든 가서 남의 집에 가서 팥줄벌이 일을 해줘서 이렇게 돈을 받든 뭘 어떻게 하든 어쨌든 돈을 가지고 다시 북한 돌아와야지라고 되게 대다수가 강을 건넜고 또 태반이 그렇게 넘어왔고 그렇게 다니면서 바깥에 나와서 식량만 구한 게 아니라 바깥 세상을 본 거예요. 네. 그 네온 쌓인 현란한 거기도 사회주의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도 같은 사회주의인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고 중국은 왜 이렇게 현란한 거야? 왜 총기가 24시간 있는 거야? 특히 북한 저쪽에서 보게 되면 강 건너편은 불야성이에요. 어떻게 24시간 저렇게 밤이 되면 이쪽은 새까만데 저기는 정말 울긋불긋 멋있거든요. 야, 저기는 어떻게 정전이 안 되고 저렇게 멋있고 저기 가면 왜 저렇게 먹을 것도 많다고 하지? 근데 그렇게 정작 나갔는데 식량 때문에 나갔는데 바깥 세상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들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아웃풋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야, 지수야 있잖아. 저기 중국 가는데 이러이러더라. 식량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도 가져오고 이 하나님 말씀도 가져오고 아니 이런 신도 있단다. 그러니까 어머머 야 신은 뭔 신이야. 우리는 수종님밖에 없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국내에서는. 이렇게 되면서 많은 새로운 정보들이 바깥 세상에 대한 많은 궁금했던 거 내지는 궁금하지조차 않았던 그런 또 다른 세상이 밖에 있는 거예요. 어머 이랬던 거야?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거야? 솔직히 저는 처음에 강을 건넜을 때 그 조선족 집에 잠깐 피신해 있었는데 그 조선족 그 브로커의 누이가 그랬어요. 그 누이가 교회 다니더라고요. 너네 북한은 하나님 안 믿어서 못 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이씨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그랬어요. 근데 그 집에 녹음기가 있어. 녹음기 들었는데 녹음기에서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무슨 말이야? 막 그래 어쨌든 다른 세계였던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북한에 갔다가 또 핍박을 받잖아요. 너 왜 강 건너가? 저 그냥 식량 가지러 갔었습니다. 근데 식량 가지러 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를 두고 왜 도망가니? 거길 왜 갔다 온 거야? 왜 나라 망신을 시키는 거야? 아니 나는 순전히 식량 가지러 갔다 왔는데 심지어 난 나라 배반한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왔는데 이거 나보고 뭐라 하면 어떡해. 그래서 눈 뜨면서 점차 그 가족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고 나갔다가 안 되겠다. 저기 유럽도 가고 한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식량으로 시작을 했지만 네네. 지금은 자유라는 가치를 안 거고 그렇죠. 이 바깥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또 많이 달라져서 저처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다가도 야 밖은 이렇게 생겼어. 많은 소식을 알려주고 또 돈 후원해주고 하니까 그 안도 이제는 북한이라는 그 나라도 옛날에 그 작은 우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물이지만 그 우물 위에 그 하늘이 좀 커진 거예요. 그리고 저 우물 밖에 어떤지 이제는 그 안에서도 이제는 이게 소식들이 들려오고 하니까 바깥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동경하게 되고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우물을 깨버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권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한국이나 미국도 똑같지 않나요? 여권은 내 소유잖아요. 내 거잖아요. 네, 내 그렇죠. 이름이 박힌 그럼 내가 꼭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북한 사람들은 여권이 있는다 해도 그 여권을 내가 갖지 못하는 거 아시죠? 거기 여권에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여권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보관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왜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이렇게 해외 노동자들이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여권을 가지고 밖에 나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거기 도착한 다음에 그 여권을 보육부나 이런 담당자한테 이렇게 바치는 거 아세요? 그 사람이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세요? 전에 이만갑에 나왔던 어느 친구가 그 친구는 여권을 들고 탈북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도 밖에서 북한 사람들은 여권도 소지를 못한대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은 조금은 좀 북한 사람들이 많지 않고 조금은 아주 작은 지역이라 어느 정도 이렇게 보위부도 그렇고 좀 이게 좀 느슨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잠깐은 누가 뭐라 하게 되면 나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보여주라 하고 이렇게 줬대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지금이 기회다. 그리고 도망쳤다고 하거든요. 그 여권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 2016년 그 중국의 류경 호텔 네 13명의 종업원들이 식당 종업원들이 네. 단체로 탈북했잖아요. 네. 그때도 그 여권을 아마 그 식당 책임자가 가지고 있었던. 예, 맞아요. 그분이 갖고 있다가 지수야 갈래? 민재야 갈래? 아무튼 이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북한 여권은 내 여권이 아닙니다. 정말 이 얘기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북한 주민들이 이 자신의 여권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다가 정말 우리 밖에 있는 우리들처럼 배낭 메고 세계 여행을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히 들어요. 사실 가슴이 아프네요. 이 얘기하니까 사실 우리는 여권 그냥 영사관이나 이런 데 대사관 가서 발급받고 도장 하나 돈 조금 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정말 북한 여권의 파워도 미국처럼 쫓아오려면 멀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그런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네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내용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귀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팟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방송으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FA 뉴스쇼 뉴스팟